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한 달령 권사입니다. 2024년 8월 25일 주일 3부 예배에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 파송 예배에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 파송 예배를 드림으로 봐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여 주시며 내 생각의 잣대를 들이대며 편견을 갖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건축 후보지를 둘러볼 때마다 정말 꼭 필요한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9월 1일 주일 예배를 마치고 출발한 선교팀은 캄보디아 프놈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김가시 선교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캄보디아 코이카로 1년간 파송받은 조춘식 장로님도 나와 계셔서 선교팀을 환영해 주셨습니다. 자정쯤에 선한 사마리아인 선교센터에 도착하여 짐을 풀었습니다. 다음날 오전 6시 선교지에 가져갈 도시락을 포장하며 선교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바키트빵과 음료, 과자를 선물로 300개를 포장하며 프롬펜에서 3시간 걸려 캄포시라는 지역의 캄포 서신교회에 도착하였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어른들이 교회에 꽉 차게 계셨고 저희 선교팀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선교팀이 방문했던 캄보디아 날씨는 우기였습니다. 하루에 2차례 갑자기 소나기가 내립니다. 도착하자마자 예배를 드릴 때 갑자기 세찬비가 내렸지만 캄포 서식교회는 빗소리보다 더 크게 모두가 하나 되어 찬양, 율동, 뜨거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한 치유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서신교에서 성도님들께서 수원해 주신 선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타올과 치약, 칫솔, 볼펜과 연필, 필기 도구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선물을 나누어 줄 때마다 캄포 서신교회 어린이들은 제자리에 얌전히 앉아서 선물을 기다렸습니다. 먼저 받겠다고 나서거나 선물을 받은 어린이에게 또 선물을 또 건네면 받았다면 안 받겠다고 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집회를 마친 후 돌아가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맨발로 비를 맞고 뛰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가 와서 맨발일까 신발이 없어서 맨발일까 하고 자꾸 마음이 쓰였습니다. 캄포 서신교회 근처에는 식당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간단한 점심 식사 후에 캄포 서신교회 교인 가정을 신방하였습니다. 차량이 들어갈 수 없어서 세찬비를 뚫고 1km를 걸어서 이동하였습니다. 솔직히 신발이 다 젖어 걸을 때마다 불편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런 경험을 언제 할까 생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넓은 들판에 집은 한 채씩 떨어져 있고 보기에도 초라한 한 가정집에 도착했습니다. 35살의 가장과 아이들 넷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이 가정에 대해 소개하시기를 4년 전에 엄마가 막내를 출산하다가 목숨을 잃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아빠가 일용직 일을 나갈 경우에는 14살 된 큰딸이 3명의 동생들을 돌본다는 말에 울컥하였습니다. 1층에는 평상이 있고 2층에는 살림집이 있는데 비가 많이 오면 비가 새서 다른 집 창고로 아이들을 데리고 피한다는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1층이 낮게 지어져 집들내 고랑물을 피하다가 고개를 드는 순간 2층 난간에 부딪혀 뒤로 발라당 넘어졌습니다. 창피한 것보다는 머리에 혹이 나서 너무 아팠지만 집 앞 아내의 묘지 앞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이 가정의 어려운 형편을 듣는 순간 나의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크게 다쳤으면 선교단에 폐를 끼쳤을 텐데 생각하며 위안을 삼았습니다. 이 가정에 한 달분의 신령과 위로금을 전달하고 다음 선교주의 장소로 이동하였습니다. 캄보디아의 캄포스는 작은 소도시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로 비유하며 전라북도와 같다고 합니다. 캄포시라는 지역의 캄포 동산교회와 개척교회를 방문하여 캄포 서신교회의 전도 집회와 마찬가지로 현지 교회를 방문하여 예배드리고 현지 선교사님과 교인들을 격려함으로 첫째 날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날에는 두 곳의 건축 후보지를 방문하였습니다.
두 곳 모두 개척교회이며 가정을 예배 처소로 드리고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간절히 교회 건축을 소망하는지 그 뜨거운 마음이 느껴졌고, 마음 같아서는 두 곳 모두 교회를 짓고 싶으나 한 곳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제 마음에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캠퍼스 서신교회 근처에 있는 와스팅 초등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와스팅 학교의 학생들은 총 500명 정도가 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모두 수용하지 못해 캄보디아는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누어서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우리가 방문한 아이들은 오전반 친구들입니다. 김관식 선교사님과 교장 선생님의 깊은 우대 속에서 전교생들이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선생님들 와이셔츠와 학생들에게 필기도구와 축구공을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한박 웃음 짓는 아이들의 표정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선물을 전달할 때 나누는 기쁨이 너무도 컸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에 들어가서 책상에 앉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 환경이 너무 열악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농사일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가정들이 많다는 것과 이 가운데 한두 명만 대학에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선 땅에도 기독교가 들어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지어 지금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나라에 전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까입이라고 부르는 지역은 캄보디아의 최남단 베트남과 경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로 친다면 땅끝 마을 해남과 같은 지역입니다. 그곳에 있는 까입 겨자식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수많은 어린이들과 교인들이 우리 선교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방문했던 선교팀이 여름 성경학교를 해주어서 예수님과 십자가를 색칠한 그림이 성전 곳곳에 붙어져 있었습니다. 김가식 선교사님이 다음에 오실 때는 교회 학교를 위한 여름 성경학교 프로그램을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실 때 캠퍼스 서신교회 아이들과 성도들의 삶 속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성경학교도 진행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보수해 주면서 같이 생활하는 선교 활동도 뜻깊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 일정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을 제외한 모든 날들이 비가 내렸습니다. 선교지를 다니면서 느낀 것은 들판의 곡식도 우리나라 곡식과는 달랐습니다. 풀을 뜯는 일하는 소들도 우리나라 소들과는 다릅니다. 길가의 닭도 우리나라 닭들과 다릅니다. 캄보디아라는 나라에서는 사람도 동물도 곡식도 말랐고 통통한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먹기 싫어서 입에 안 맞아서 다이어트 한다고 먹지 않고 버려지는 음식들이 많지만 우리가 다녀오고 만났던 어린아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에 한 끼를 먹는 것이 다반사, 많아야 두 끼를 먹는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돌아왔을 때 우리의 풍족함이 너무나 부끄럽게만 느껴졌습니다. 선교를 다녀온 후에 큰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먹고 마시고 입고 있는 모든 것이 은혜구나.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일주일이 생각납니다. 그 땅에서 수많은 아이들의 눈망울과 젊은이들의 눈빛과 예수 그리스도를 저항 없이 받아들이고 또 지역사회 어른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치유 기도를 받으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하나님께서 캄보디아 땅에 수많은 십자가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그들의 삶을 형통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024년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으로 다녀올 수 있도록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보고 느낀 감동과 은혜를 100% 전할 수는 없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캄보디아 선교 보고를 통해서 캠퍼스 서신교회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전주 서신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선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